동네의 어느 하천. 여러분은 이 풍경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시나요? 길을 따라 흐르고 있는 천 주변으로 생긴 아기자기한 풀밭, 아니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 저는 천도 풀도 생물도 아닌 배수로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혐오 대상이라 여겨질 수 있는 그저 물이 흐르는 이 배수로를 감성을 담은 어항으로 재해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나저나 날이 너무 덥네요. 한 30분 정도 촬영했는데 불볕 더위에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살려주세요. 구상 단계로 들어갑니다. 우선 포인트로는 둥근 배수로가 있고 배수로는 경사면에 위치하며 밑에는 물이 고여있는 컨셉을 떠올립니다. 경사면에 풀이 심겨진다면 더욱 배수로를 닮은 이미지가 연출될 거예요. 경사면이 있기에 삼각형 형태의 구조가 나왔으며 뒤에 위치한 수중 모터가 앞에 고여있는 물을 빨아당겨 뒤편의 공간으로 보내 물이 차올라 다시 앞으로 흘러내리는 순환 구조를 구성합니다. 우드락으로 실험용 모양을 만들어 봤는데요. 우드락은 상당히 가볍고 잘 부서지는 소재로 물을 채우니까 보고 마냥 부풀어 터질 듯한 모습을 보이고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릴 수 없듯 흘러나오는 물 또한 담을 수 없습니다. 또 언제 다시 하냐.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우드락보다 견고하며 투명이란 감성을 가진 아크릴로 바꿉니다. 3D 프로그램으로 각도와 파이프가 들어갈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고 도면을 만들어 아크릴 재단 업체의 의뢰를 맡기면 이렇게 요청대로 옵니다. 파이프 구멍 2개와 물이 순환되는 큰 구멍 하나가 있는 판과 경사로를 만든과 동시에 고정대 역할을 하는 받침 2피스 아크릴 파이프가 준비되었습니다. 피스 결합은 아크릴 본드로 하며 작업하기에 앞서 아크릴 보호 필름을 제거합니다. 필름을 제거한다는 건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고 각종 먼지와 지문이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름을 제거했으니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 주사기에 본드를 채워넣고 받침대와 넓은 판을 붙입니다. 아크릴 본드는 면에 맞닿을시 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작업이 편해집니다. 사실 꼭 아크릴로 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게 이 본드 칠을 하는 게 재밌어서 했습니다. 비싼 거 빼면 아크릴이 참 좋아요. 아크릴은 전용 본드를 사용하면 엄청난 고정력을 보여줍니다. 아니, 보여주지 못합니다. 뭐야 이거? 자세히 보니 본딩면에 필름을 제거하지 않았네요. 진짜 어이가 없네. 필름을 제거하고 다시 본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면이 맞닿는 곳에 주사 바늘을 갖다 대어 조심스레 쏴줍니다. 퍼지는 걸 보니 또 한번 기분이 좋아지네요. 국가가 허락한 마약입니다. 이미 한번 본딩을 했기 때문에 안 먹힐 줄 알았는데 잘 되네요. 덕분에 실패 경험치가 쌓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배수로 역할을 할 아크릴 파이프도 붙입니다. 아크릴의 두께와 제작 단면 때문에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살짝 밑으로 눌러주면서 수평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본딩을 합니다. 앞뒤로 발라 혹시나 풀리는 참사를 방지합니다. 자, 뼈대가 완성되었습니다. 2개의 고정대로 제법 튼튼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생한 나에게 박수를. 수로 뼈대를 완성했고 식물을 얹기 전 밑작업을 합니다. 두아 매트 플레인이라는 제품이며 철수세미 비슷한 느낌입니다. 흙 대신 놔두며 수초가 많은 사이로 뿌리를 내릴 거예요. 꽤나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반으로 잘라줍니다. 매트 고정은 3D 펜 선생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본드를 바르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흔적을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필라멘트로 해줍니다. 아크릴에 큰 변형은 없고요. 갓 나온 필라멘트는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작업에 유의하세요. 뜨거워. 너무 뜨거워. 식은 필라멘트는 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매트의 위치를 잡고 펜으로 고정합니다. 매트와 판 사이사이를 채워줍니다. 파이프가 있는 곳은 파이프 모양을 따라 자르고 붙입니다. 매트를 붙인 후엔 수중 모터를 이용한 물길 만들기 작업을 합니다. 수중 모터에 분지가 있는 대롱을 달고 호스와 조절기를 달아 배수로 파이프, 주변부로 갈 호스를 연결합니다. 파이프 옆에 호스는 매트로 흘러내리며 매트가 물을 머금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작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파이프에서도 잘 나오고 옆에는 적당한 세기로 물이 나와줍니다.
여기서 물이 강하게 나오면 물이 떨어지는 곳이 난리가 나서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조에서의 테스트도 진행합니다.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축양장으로 옮기기 전 수로가 수조에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3D 펜으로 하며 구조물과 수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필라멘트를 채워줍니다. 수로 아래쪽에도 매트를 얹습니다. 매트의 망이 상당히 넓어서 순환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여과제와 여과솜을 채우고 옮길 준비를 마칩니다. 예전에 만든 원목 철제 축양장 중간층에 위치하는 배수로 수조, 감성 원목 축양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세요. 보고 오신 분들은 이 층이 왜 이렇게 오래 비어 있었어 하며 놀라실 겁니다. 이 중간층은 조명 놓기가 굉장히 애매했는데요. 두와 마그넷 라이트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그넷 라이트는 조명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 이 철제 축양장 뼈대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수초를 얹기 전 적당히 물을 채워줍니다. 심심하니 작동을 시켜놓고 수초를 준비합니다. 미끄럼테문과 코바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걸론 부족해서 옆 수조에 있는 수초를 훔쳐올 겁니다. 뭉텅이로 곳곳에 놔줍니다. 큰 틈 사이사이에 잎이 큰 미끄럼테문보다 상대적으로 잎이 작은 쿠바펄을 놓습니다. 자연이라는 자연스러움이 컨셉이니 노치도매와 같은 다른 수초들도 옮겨주면서 자연스러움을 더해줍니다. 마무리는 귀여운 제주 애기모람을 놔주며 포인트를 장식합니다. 작은 덩굴이라 보면 되는데요.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면 잘 뻗어나가더라고요. 파이프를 살짝 가려주는 게 수조의 컨셉과 귀여움을 한층 더 잘 표현해줍니다. 습도는 안개 발생기와 랩으로 유지합니다. 며칠 뒤 애기모람이 살짝 말랐는데요. 나중엔 다 죽는 바람에 새로운 촉을 구해 얹어 넣고 지금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안개 발생기에서 물이 많이 튀는 바람에 파일로 물팀을 막고 마스킹 테이프로 주변을 막으며 쉽게 열어젖힐 수 있도록 만들어 관리에 편의를 더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의 뿌연 느낌 덕에 마약 제조 현장 같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매주 1회 한수, 액체 비료로 양분 보충, 물 밖의 식물들엔 액체 비료를 희석한 물을 분무질, 평생 마르지 않게 물로 분무질해주며 관리해줍니다. 중간에 버섯파리가 생겨 끈끈이를 붙이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수초들은 물 밖의 환경에 적응했고 새로 투입된 애기모람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위해 수초가 자리를 잡길 기다렸어요. 앞쪽에 입자가 고운 샌드와 푸르고 어두운 톤의 매끈한 돌을 배치하며 수조를 마무리합니다. 조명의 녹색 톤, 푸른 수초들, 밝은 색의 샌드와 무게감 있는 돌의 조화가 제법 재밌는 연주를 이룹니다. 사람이 만든 인공물과 자연이 뒤섞여 색다른 조화를 만들어내면서 은은한 매력을 지닌 이 배수로 풍경을 투명 아크릴이라는 감성을 더해 재탄생한 나만의 작은 배수로가 완성되었습니다. 녹색 풀들이 눈을 쉬게 만들고 졸졸거리는 물소리에 편안히 잠들 수 있고 어디서 딸려왔는지 모를 작은 생명체들과 함께 배수로에서의 물은 오늘도 졸졸거리며 흐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산책이었습니다.